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이동과 그다음에 양평과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주는 어떤 피해와 혜택과 그다음에 양평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거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 오히려 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좀 갖다 앉히고 네. 또 뭐 뭡니까 그 국토부는 국토부의 전문가를 앉히고 그 자리에 양평이나 관계가 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그 국회에 불러놓고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무슨 전문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정치학회의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탄핵이 부족한 요소가 있다는 건데 네.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걸 알고서도 네. 진행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진행했다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목적이 이제 탄핵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현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는데 참사가 10월 27일 예, 한 5개월 정도의 그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특히 이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네. 타격을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주는 거는 당신이 뽑아놓은 장관이 이렇다라고 하는, 뭐 대개 보면은 인선 하나 잘못했을 경우에 대통령에 관한 타격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호재, 다른 어떤 공격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참사 자체는 정말 국민의 그 굉장히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는 그런 참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로 삼지 않았나. 근데 아마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야당 민주당 내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타격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탄핵 소추를 진행했다. 다시 말하면은 네.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정치적인 공방이 그때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간에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지리하게 계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당은 습관적 탄핵이다, 역풍이 있을 거다라고 비판했고요. 야당은 네.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해야 된다라고 네. 맞서고 있는데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네, 보고 뭐 계십니까? 어차피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오늘 이 시간 현재는 굉장히 잠잠하죠. 네. 뭐냐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얘기는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을 시켰던 것 자체가 야당의 잘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잘못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은 안 됐지만 그 헌재에서 이야기한 곳에도 뭐 어느 정도의 그 잘못은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사표를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정치적인 공방이 네, 이어지고 네. 있다. 이어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가 후보지를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무속 프레임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관저 풍수질에 대한 조언,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저도 기독교인이고 네. 이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건데 상당히 우리 한국적인 그런 어떤 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 자리가 옛날에 그 경복궁 뒷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복궁을 세우고 궁궐을 세우고 할 때부터 우리 한국은 정서적으로 배산 임수라든지 또 이제 그 풍수지리 전문가를 데려다가 소위 말하는 명당을 찾았던 것이 상관이 그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곳을 현 청와대 자리에서 용산으로 옮긴다라고 할 때에 네.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죠. 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런 반대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은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관념 속에는 요즘 뭐 MZ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40대 이상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쪽에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든지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북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서쪽으로 두면은 뭐 건강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은 또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어디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도 한다면서요. 네. 나름 또 그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보여준 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막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럴 거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좀 민주당에 대하여서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네. 뭔가 좀 책략이 있으면 좋겠어요. 책략. 네, 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을 강경하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입맛만 맞춰주는 뭐 하느냐 니네들 이런 거 공격해야지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뭔가 효과를 거둘 거다라고 10점짜리 관역의 가운데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여론에 의하여서도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머리를 짜고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책략이 있고 효과가 있는 그런 공격을 민주당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좀 관역을 향해서 쏘기는 쏘는데 굳이 맞출 생각은 없는 굳이 맞추려고 쏘는 것은 아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네. 책략을 좀 갖춰라. 네.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죠. 어제 여야가 처음으로 김건희 네.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네. 국토위 얘기부터 시작하죠. 네. 야당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원 장관은 사과할 사람은 민주당 전현직 당대표다라면서 네. 고성이 오가는데 사실 보긴 좋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하는 이제 표현이 지금 나쁜 표현이 나가려고 해서 제가 잠깐 멈칫했는데 그렇죠. 하는 걸 보면은 네.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죠? 근데 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이동과 그다음에 양평과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주는 어떤 피해와 혜택과 그다음에 양평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거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 오히려 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좀 갖다 앉히고 네. 또 뭐 뭡니까 그 국토부는 국토부의 전문가를 앉히고 그 자리에 양평이나 관계가 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그 국회에 불러놓고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무슨 전문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헐뜯는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하는 그런 전문적이고 정말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을 하라. 그렇게 또 한번 조언을 하고 싶네요. 네. 네. 국토위에서는 이 원장관과 공방이 오갔다면 네.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네. 박범계 의원 간 거친 설전도 화제였죠. 뭐 가볍기가 깃털 같다. 둘 다 가볍지 않았습니까? 훈계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로 제가 볼 때는 네.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사람이나 둘 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나 그렇죠. 그렇게 전현직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이나 네. 다 가볍기가 깃털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둘다 깃털 같았다. 예. 그러니까 뭐 이쪽은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 몰라도 공격하는 사람은 좀 네. 정수를 찔러야 되거든요. 정수를 찔러야 되는데 저는 했던 질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대통령의 장모가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장모는 장모의 일이죠. 네. 그게 저는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사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뭘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과 상관없이 되었던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자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도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해 나갈 때에 네. 공방을 위한 공방을 일으키는 거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이것도 예, 소모적인 오늘도 겁니까? 계속 제가 조언을 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이 잘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야 정치가 잘 되고 여야 간의 정치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한 건데, 그러니까 이 현 정부 여당도 제대로 잘해야 되고 민생 살리는 일을 잘해야 되고 야당도 견제를 잘해야 되는데 내 입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국토위와 네. 법사위 이 설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설전이고 네. 아까 우리 그 세 번째 질문할 때 보니까 질문의 내용에 맞붙었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맞붙었지 뭔가 토론이나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단순 싸움이었다. 네. 설전이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국회의원의 자산가산 보유 논란이 여야 네.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데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이 11명입니다. 네네. 이 상당수가 일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여당은 김남국 물타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죠? 윤리위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코인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를 보는 시간에 그렇죠. 예, 공무를 네네. 보는 시간에 특히 예를 들면 장관 같은 경우에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의 그 시간,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어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무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느냐입니다. 근데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거짓말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권영세 전 장관, 현 장관, 근데 물러났죠, 그죠? 그렇죠. 예,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야기하는 그 범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 그 공무를 보는 시간에 출근을 해 있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그 일을 했느냐는 당연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는 따져봐야겠죠.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좀 윤리위에서 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공무 시간에 했냐, 네. 그렇죠?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거짓말을 이 했느냐. 두 가지인데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최종적으로 제명이 될까요? 저는 되는 게 옳다라고 보고요. 되는 게 옳다. 만약에 안 되면은 참 민주당이 현재도 좀 약간 늪에 빠진 그런 기분인데 네. 굉장히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혹시나 안 될 가능성은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는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연결되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지만 저는 제명을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네. 짧게 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한 달을 이제 채웠는데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혁신위가 처음 출발부터 저는 네. 한 발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친명파와 그리고 또 개딸이라고 하는 강경파에 와여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적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다만 네. 하나 이제 공천에 좋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